안녕하세요. 스포츠 분석 전문가 승부사 이치호입니다. 오늘 준비한 경기는 10월 7일 프리미어리그 4경기 분석 준비했습니다. 영상 시청에 앞서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며 그럼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한 경기 루턴 토트넘 전력 분석 알아보겠습니다. 루턴은 리그 1승 1무 5패로 17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루턴 타운은 지난 주말 에버튼 원정에서 프리미어리그 첫 승리를 했으나 직전 경기에서 벌리에 패했습니다. 루턴은 중원 싸움에서 아쉬움을 보인 가운데 부상 탓에 스쿼드에서 이탈했던 로스 바클리가 토트넘전으로 복귀할 전망입니다. 루턴 타운은 그래도 선수비 역습으로 가는 팀과는 공간을 최대한 안 주는 방향으로 좋은 성과를 내는 편이지만 밀어붙이는 운영을 하는 상대와는 체급 차이를 실감하고 있습니다. 주중 경기를 벌리화했기 때문에 토트넘과의 경기는 전력과 체력적인 면에서도 모두 약한 상황입니다. 토트넘이 누누나 콘테 시절처럼 가지 않는다면 토트넘은 지금 체급 차이를 실감시켜줄 만큼 밀어붙이기를 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루턴은 이번 경기 토트넘을 상대로 수비 라인을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데 루턴 팀의 중심을 잡아주는 베테랑 바클리의 복귀로 홈 경기에서 승리가 간절한 루턴 타운이 토트넘을 상대로 승리를 챙길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다만 토트넘의 약점은 측면 수비에 있는데 루턴은 개인 능력이 뛰어난 사이드 자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좌측에 오그베네, 우측에 카보레가 존재하며 그렇기에 이 두 선수를 활용해 토트넘의 측면 수비수를 많이 흔들 것으로 보여집니다. 토트넘은 리그 5승 2무로 2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토트넘 감독 포스테코글루는 최전방에서 부진했던 히샬리송을 직전 경기 리버풀전에서 왼쪽 윙어로 기용해 경기력 반등을 이끌었습니다. 또한 동점 상황에서 부상 우려가 있는 손흥민과 제임스 매디슨을 모두 교체시키는 결단을 보이기도 했으며 성적과 선수 부상 관리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토트넘의 포스테코글루 감독입니다. 토트넘의 주장이며 에이스인 손흥민은 유럽 통산 200골 대기록을 달성했으며 3경기 연속골에도 도전할 전망입니다. 올 시즌 6골을 넣으며 리그 득점 2위에 위치한 손흥민이 최전방 공격수로 루턴 타운의 골망을 가르고 토트넘이 선두에 계속 올려놓게 할지도 주목됩니다. 토트넘은 공격 진영에서 다양한 공격 옵션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토트넘이 공격 옵션을 다양화하는 방법은 공간 침투인데 좌측에서 브랜던 존슨이 페널티 박스 안으로 드리블할 때 우도기가 하프 스페이스 지역으로 침투하거나 쿨루셉스키가 드리블을 할 때 상대 배후 공간으로 손흥민이 공간 침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간 침투는 슈팅과 어시스트로 이어지는 패스 등 여러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합니다. 토트넘은 공간 침투 움직임을 다양화하여 지난 리버풀전에서 승리하기도 했고 이러한 공격적 전술을 이번 경기에서도 사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앞서 언급한 대로 루턴 타운은 좌측에 빠른 스피드와 개인 능력을 가진 선수들을 보유하고 있는데 무리하게 라인을 높여 뒷공간 침투와 측면 수비수의 약점을 파고들 수 있다는 부분을 감안해야 하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두 팀은 이번 대결이 첫 맞대결입니다. 토트넘 입장에서 이 경기는 지난 아스널과 리버풀전의 어려움보다 쉬운 경기가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루턴 타운의 역습 혹은 사이드 플레이가 결과를 바꿀 수도 있다는 부분은 확인해야 하며 토트넘이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모습을 보인다면 어쩌면 쉽게 승리할 수 있는 경기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경기는 토트넘의 우세가 예상됩니다. 다음으로 두 경기 에버턴 본머스 경기 전력 분석 알아보겠습니다. 에버턴은 리그 1승 1무 5패로 16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에버튼은 루턴 타운과 맞섰던 지난 경기에서는 덜미를 잡혀 패배했다는 충격적인 결과를 받아들여야만 했습니다. 홈에서 실점 억제는 나름대로 잘 된다고 할 수 있는 편이고 지난 경기 2골도 세트피스로 허용한 편이라서 수비는 그다지 큰 문제가 아닌데 세트피스와 롱볼에 집중되어 있는 득점 루트가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나마 세트피스 상황에서 수적 우위를 만드는 정교함은 뛰어나고 르윈이 최근 3경기 3골로 폼에 물이 올랐다는 점은 고무적입니다. 다만 아직까지 에버턴은 완벽한 경기력을 찾지 못했고 팀의 색을 찾고 있는 중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본머스는 전방 압박을 강하게 가져가는 팀인데 에버턴이 강하게 들어오는 압박을 쉽게 견딜 수 있을지는 의문이고 강한 압박을 통해 실수가 잦을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머스는 리그 3무 4패로 19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본머스는 올 시즌 아직까지 승리가 없는 모습으로 팀의 분기를 반등시켜야 합니다. 본머스가 에버튼의 제한적인 공격 옵션을 무시하고 축구를 하기는 아무래도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여집니다. 본머스는 올 시즌 리그에서 두 번째로 많은 세트피스 실점을 기록하고 있는 팀이기도 하고 본머스도 공격 효율이라는 측면에서 에버튼 못지않게 좋지 않다고 말할 수 있는 편이기 때문입니다. 제법 전방 압박을 잘하는 팀이기는 한데 그것이 좋은 기회로 가는 빈도와 골로 연결되는 빈도도 상당히 적은 편이라는 것이 아쉽습니다.
본머스도 에버턴과 마찬가지로 팀의 색을 찾는데 집중해야 할 것이고 무리한 전방 압박이라는 전술 때문에 선수들의 체력과 부상이 후반기 들어 생길 수 있다는 점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아직까지는 전방 압박에 중점을 두고 운영하고 있는데 결과는 무승부 이상의 성과를 얻지 못하고 있다는 부분도 고민해봐야 할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두 팀의 최근 10번의 맞대결에서는 5승 1무 4패로 본머스가 근소한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최근 맞대결은 23년 5월이며 에버턴이 홈에서 1대0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최근 분위기는 양팀 모두 좋지 않다고 할 수 있고 특히 본머스의 경우 아직까지 첫 승을 기록하지 못해 큰 조바심을 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를 역이용할 에버턴은 홈 2점까지 등의 업업기에 자신감을 가진 채 경기에 임합니다. 두쿠레와 칼버트 르윈이라는 확실한 공격수가 있는 만큼 결과를 가져오기는 큰 무리가 없어 보이지만 첫 승을 갈망하며 달려드는 본머스는 흡사 강등노이드를 연상시킬 수 있기에 핸디는 접근하기에 위험해 보입니다. 그렇기에 이번 경기는 본머스의 플러스 핸디가 예상됩니다. 다음으로 3경기 벌리 첼시 경기 전력 분석 알아보겠습니다. 벌리는 리그 1승 1무 5패로 18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벌리는 직전 경기 루턴타운을 잡기는 했지만 루턴타운을 상대로도 상대의 완강한 수비의 중거리 두 방으로 겨우 승리를 잡아냈다는 점은 불만족스러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첼시도 상당히 수비가 좋은 팀인데 벌리가 라인을 높여서 짧은 패스로 썰어가는 방식이 박스 안까지 잘 들어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듯 보여집니다. 게다가 첼시는 지난 경기에서 드디어 중원 교통 정리도 끝난 모습이기에 더욱 힘들 수 있는 벌리입니다. 벌리는 부상자들도 많은 상황인데 요한 구드문드손, 벤슨 마누엘, 레드먼드, 오바페미, 아론 램지, 얄마르 에크달 등 다수의 부상자가 존재하고 홈에서의 성적도 현재로선 좋지 못하기에 이점이란 것도 없는 벌리입니다. 첼시는 리그 2승 2무 3패로 11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첼시는 갤러거와 엔조의 위치만 바뀌었음에도 경기가 술술 풀리는 모습이었습니다. 갤러거는 2선에서 활동량으로 상대 빌드업 중추를 억제하고 엔조도 3선에서 자신의 특기인 빌드업에 주력하는 모습입니다. 지난 경기에서 스털링이 바이러스 감염으로 선발에서 제외되었음에도 무드릭과 브로야가 득점에 성공하는 등 스털링 하나에 의존하던 공격력도 실마리가 잡혔고 이러한 부분은 긍정적이겠습니다. 호흡이 맞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아직까지 팀에 부상자가 다수 존재하는데 치렐, 바디아실, 은쿤쿠, 베티넬리, 제임스, 라비아, 찰로바, 포파나 등 선수들이 부상으로 출전이 불투명하고 사르, 그스도 선수가 징계로 출전이 불가한 상황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두 팀의 최근 10번의 맞대결에서는 7승 2무 1패로 첼시가 압도적 우위를 지니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9경기 연속 벌리는 첼시를 상대로 승리가 없습니다. 일단 지난 경기에서 중원의 교통 정리를 끝내자 상당히 경기가 안정적으로 풀리는 모습이었고 이를 바탕으로 공격력도 실마리가 잡힌 모습인 첼시입니다. 벌리의 높은 라인도 수비에서는 악재가 되고 있다는 판단을 할 수 있으며 루턴타운을 상대로도 박스 안에서의 영향력은 크게 보이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두 팀의 분위기와 전술을 모두 고려했을 때 첼시의 근소한 우세가 예상됩니다. 다음으로 4경기 맨유 브렌트포드 경기 전력 분석 알아보겠습니다. 맨유는 리그 3승 4패로 10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맨유는 현재 챔스에서 전패, 리그에서도 승보다 패가 더 많습니다. 승리한 경기에서도 한 골 차 승리기에 불안함이 있고 경기력 또한 좋지 않으며 수비진의 줄부상이 크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팀 내 불화로 분위기도 흔들리고 있으며 주중 경기로 인해 체력적 부담감도 가지고 있는 맨유입니다. 이제 홈에서 강하다는 것도 옛말로 되어버렸고 최근 5번의 홈 경기에서 3패를 당했고 팰리스, 갈라타사리에게 2연패를 기록했습니다. 카세미로에게 의존하는 비중이 너무 높아 상대가 카세미로를 저격하는 양상에서는 거의 경기력이 나락까지 추락한다는 점이 원인입니다. 브렌트포드의 공격력이 지난 시즌에 비해서는 좋지 못하다지만 여전히 강한 압박으로 중원을 틀어막는 퍼포먼스 정도는 가능한 상태입니다. 다만 맨유는 챔스 2연패로 일찌감치 탈락이 거의 확정된 상황이므로 리그에 집중을 다할 전망입니다. 한편 팀의 부상자가 많은 상황인데 마르티네스, 완비시카, 말라시아, 코비마이노, 디알로, 루크쇼, 산초 등 많은 선수들이 부상 중인 맨유입니다. 브렌트포드는 리그 1승 3무 2패로 14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브렌트포드도 상당히 안 좋은 흐름에 빠져 있는데 경기력이 초반에 비해 많이 떨어졌으며 득점력도 감소한 상태입니다. 그래도 본연의 스타일을 유지하려는 모습이며 이번에는 수비 쪽의 줄부상인 상대에게 잘 통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다만 브렌트포드도 부상자가 많은 상황으로 전력적 누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브렌트포드는 올드 트래포드 원정에서 승점 1점만 가져와도 괜찮다는 생각을 한다면 중앙에서 카세미로를 저격하는 기조만 유지해도 충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상대 후방에서 최근에는 빌드업 미스가 너무 많이 생기고 있고 골키퍼의 선방률도 처참해졌다는 점을 감안하면 보너스 같은 득점도 어느 정도는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두 팀의 최근 5번의 맞대결에서는 3승 1무 1패로 맨유가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다만 맨유는 홈에서 강하다는 것도 이제는 옛말이고 카세미루가 저격당하는 상황에서의 대응법도 너무 좋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브렌트포드가 득점력은 그다지 좋지 못하다고 해도 중원에서의 압박 능력은 충분히 보여줄 수 있는 팀이란 점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의 균형은 유지할 수 있는 맨유이고 현재 호일룬이 매 경기 성장해가고 있기에 이번 경기는 맨유의 근소한 우세가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10월 7일 프리미어리그 4경기 분석 마치겠습니다. 지금 보신 분석 영상에서는 최종 조합픽을 드리지 않습니다. 초안 분석 내용이며 더욱 세밀한 분석 자료와 최종 조합픽은 가족방에서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프로토가 처음이신 분들 혹은 프로토를 좋아하는데 적중률이 낮으신 분들께서는 투자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으로 수익률 극대화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토토는 단지 운으로 하는 게임이 절대 아닙니다. 모든 분야 전문가들이 존재하듯 프로토도 전문가들이 존재합니다. 경기 전 다양한 분석 자료 확인은 필수이며 가장 중요한 정보력이 수익의 80% 이상 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익률을 극대화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무료 정보방 참여하셔서 즐길 수 있으니 영상 아래 고정 댓글 클릭하셔서 참여하시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